9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9번? 네. 어우, 빨리 풀었네? 우리 아직 풀어주도 안 돼. 쭉 풀으니까, 근데 그 개념 아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막 미친듯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해, 결론은 어차피. 그래서 몇 번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돌아야 된다. 총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냐면, 설리고 왔어요. 그죠? 우리 몇 개로 돌아야 된다고 했냐? 9가지죠? 우리, 잠깐만, 우리 서윤이가 영상을 조금 주고, 너무 진도가 안 맞아서. 우리 국소를 들어보니까? 따로 좀 가질게. 한 시간 드시고. 근데 선생님이 시간 비어서 그냥 1대로 좀 봐주세요. 수업 때 오면 1대로 봐주세요. 또 진도 안 먹기 때문에 1대로 좀 봐주세요. 그건 맞죠? 그래서 선생님 봐주면 진도 안 맞는 빼내 영상 볼 수가 없잖아. 그거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서윤이가 1시간만에 찍어와서 그동안에 그 놀았던 거에 대한 이제 뭐가 오고 있다 생각하면서 세푸시만 숙명이다. 자, 진행해 봅시다. 중간에 잘 찾아봐. 어디까지 봤는지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6가지 모양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 모양, 여러분들 이제 지겹게 요거 A가 양수였을 때, 그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 나누는데 뭐 A 양수였을 때랑 이제 판별식 부호를 통해서 판별식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와가지고 요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고 이제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부동식을 다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야 돼. 외워서 풀면 나중에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근이 없다. 그래서 요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음수일 때는 또 위로 블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요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이게 몇 가지가 있죠? 이게 4가지가 있겠죠? 뭐 0보다 크다,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외우지 않고 여기서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다 찾아내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만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그림을 소환해가지고 그 범위를 찾는 거죠. 그게 연습이 계속 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외우는 데가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작다 그러면 이 근 사이가 나온다. 뭐 이렇게 외우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여기부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시대가 된 거냐? 지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앞단원이 있었죠? 몇 단원이 있었죠, 이게? 이게 아마 6단원이 있을 거예요. 이게 6단원이고 2차 부등식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한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로 풀겠다? 다? 함수의 그래프로 풀겠다. 이게 이거의 시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을 함수로 풀겠다. 이거는 부등식도 함수로 풀겠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를 풀겠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더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내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고등학교 내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면 좋은데 뭐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엄청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잖아. 왜냐면 중3들이 다 배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다 숫자가 써져 있어서 딱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안에 문자가 막 포함이 되면서 이게 문자에 따라서 모양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나누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당연하지만 숫자로 써져 있는 것도 잘 못 그려요. 그럼 문자가 포함된 걸 그릴 수 있는 확률은 0이겠죠? 어떻게 그립니까? 지금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로 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려야 되겠고 이 문자가 포함됐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 그때
방정식과 부등식을 찾을 것인지가 결론적으로는 그게 핵심이 되는 거지.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로 연습을 잘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분명히지만 부등식 하는데 판별식이 나오고 이건 분명히 2차 부등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본 건데, 그리고 이런 알파 베타도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이었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막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그냥 셋이 하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물어보는데 세 개 하나처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한다? 고등학교 내내 이 짓을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수업이었고, 그것들을 다 그리면서 깨달아라 했던 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숙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된 걸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개념은 대충 넘어가고 뭐만 푼다? 문제만 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개념을 막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거지를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개념을 설명했던 거는 대충 넘어가고 문제만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오면 하나도 손을 못 대게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대충 외워서 풀 수 있어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표 1번을 이제 보자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표 1번을 보자면 페이지 328페이지로 넘어가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잠깐 그래프적으로 본다면 328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크다 작다가 나왔을 때, 크다는 거는 어느 좌표를 비교한다겠죠? 크다는 거는 y좌표.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다. 이게 지금 그래프로 보자면 요 2차 함수가 뭐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2차 부등식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하고, 이건 y는 제로죠. y는 제로라는 x축이 되겠죠? 이 x축이 나오는데 y가 0인 게 x축이잖아. 이게 더 크다. 그러니까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란 얘기야. 궁극적으로. 그때 그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았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런 범위가 되겠죠? 위에 있는 범위. 왜냐면 요걸 파란색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위아래에 결론은 거죠? 그 파란색보다 검정색이 위에 있는 범위는 요쪽.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요쪽. 여기는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크게 나왔을 때의 범위 찾고, 그때 참이 되는 뭐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다? x값. 그러니까 비교는 y값으로 비교를 하겠지만, 크냐 작냐는, 왜냐면 이 x가 들어가면서 y값이 되니까 y값으로 비교하겠지만, 그때 이 y값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이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이 x값을 찾는 게 바로 부등식의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비교는 위아래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x값,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가 2차 함수야. 근데 여기가 꼭 x축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이쪽에도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1차 함수.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쪽에도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개념은 다 똑같은 거야.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 위에 있으면 더 큰 거고, 같은 x값일 때 위에 있으면 더 큰 거고, 같은 x값일 때 밑에 있으면 작다. 왜냐면 집어넣으면 작은 거니까, 이게 해를 만족하는 걸 그래프를 그린 거기 때문에 작냐 크다는 위아래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대표 1번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럼 대표 1번을 왜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잘 보세요. 대표 1번을 넣는 건 뭐냐면, 부등식을 풀 때 대놓고 시작해서 뭘 알리는 거야? 외워서 풀지 말고 뭐로 풀어라? 그래프로 풀어라. 그러니까 이 대표 1번이 갑자기 생뚱맞게 딱 나오잖아. 이거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출제자가 애들이 암기를 해서 많이 푼다는 거야. 암기해서. 그냥 이렇게 크다 그러면 뭐 근에서 벌어진다. 뭐 작다 그러면 근에서 안으로 모인다.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애들이 많으니까 대표 1번을 넣으면서, 아,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야. 뭐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풀어야 돼. 이거를 인식시키고 싶어서 1번 문제에 그래프 풀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생뚱맞잖아. 사실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표 1번이었으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출제자였으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으면 얘부터 냈어야지. 가장 처음에 배웠던 여기가 0인 거, x축과 비교하는 거에 대표 1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맞잖아. 순서대로.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대표 1번으로 온 이유는 애들이 너무 그래프로 안 풀고 외워서 푼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깨고 싶은 거야. 외우지 마.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이 출제자 편집자의 의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프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서 푼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뭐 다 볼 거 없고 대표 1번에서 일단 fx는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f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을 gx를 내가 위로로 할게. 그러면 위로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y는 지금 gx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때 여기 만나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만나는 점이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에 만나는 점이 지금 x가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점,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교점이라고 부르고 만날 교자를 써서 한문이어서 조금 그냥 만나는 점 했으면 좋았는데 교점이라고 하고 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결론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분식, 뭐 연립방정식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은 이 그래프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부터가 메인인 거예요. 함수가 나올 때부터, 그래프가 나올 때부터. 이걸 정확히 해석할 수 있냐. 앞에서 그 모든 배웠던 것들은 연산에 배웠던 거, 뭐 방정식,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부등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러니까 보조물인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못 쓰면 배운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쪽 영역을 보면 지금 1번에서 보니까 뭐를 구하라겠냐면 fx보다 누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해라면 gx가 더 위에 있는 거를 구해라. 크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니까 y값이 크다는 거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면 이쪽 영역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위에 있죠? 검정색이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fx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 영역에서 같은 x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이 값이 나오면 얘는 이 값이 나오면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gx가 더 크게 되려면 어디에 나는 얘기죠?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니까 바로 요 영역이 나온다는 거죠. 요 영역이 y는 gx, 이 gx가 파란색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겠고 이때 이거의 이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부터 3까지가 되겠고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된다. 등호일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의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3까지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을 참여되게 만족시킨다, 안 만족시킨다? 만족을 시킨다. 그게 이제 그래프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면은 이제 개념을 아는 애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몇 초가 걸리냐면 1초도 안 걸리고 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무 뭐 개념 아는 건 좋겠지. 아, 그래프로 푸는 것도 좋다.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심심하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대부분 애들이 바람과 같이 풀기 때문에 좀 심심하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2번처럼 내요. 이 2번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2번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자, 요렇게 곱해서 양수다. 곱해서 음수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겁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곱해서 양수냐? 곱해서 음수냐는 개념은 다 뭐냐면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뿔뿔 아니면 뭐가 된다? 마마가 되는 거고 얘가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번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 찾아야 되니까 이 교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 문제 1번에서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보면 이 문제는 사실 개념 알면 바람과 같이 풀기 때문에 2번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정석적으로 어떻게 푸는 것이냐? 대표 1번에서 이렇게 fx 곱하기 gx는 음수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fx가 양수였다면 gx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거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우리 연립부등식 배웠죠? 당연하겠지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나눠서 푸는 거니까 이번에는 fx가 음수가 되면 gx가 뭐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고등학교 때는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찾고 해를 찾고 여기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찾은 다음에 그걸 두 개 어떻게 되죠? 합쳐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절대값에서도 맨날 나오잖아. 나눈 다음에 공통대범위 찾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합치죠. 이 구조가 고등학교 내내 계속 쓰는 거야. 계속 나눠지는 거죠. 네, 그만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 고등학교 계속 나눠요. 그리고 나누는 게 점점 어떻게 될 거야? 복잡해질 거라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좀 슬픈 거죠? 그리고, 그죠? 절대값은 그래도 양반인 거야. 봐봐. 절대값은 딱 보자마자 나누는 게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 어려운 문제. 절대값은 딱 보자마자 안에 양수, 음수. 야, 이건 명확하잖아요. 뭐 이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설명 있어? 없잖아.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슬픈 거죠. 그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문제들이 영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서 양수다, 음수다라는 거는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양수, 뿔뿔, 마마 나눠서 풀어야 돼. 음수, 뿔마, 마뿔 나눠서 풀어야 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엄청 나와요. 고등학교 내내 나와요. 풀다 보면.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나눠졌냐면 2하, 마이너스 2하고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3이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fx가 뿔마로 나눠지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x는 뭐로 나눠지냐면 마이너스 2하고 몇이 되죠? 4가 되죠. 이게 이제 gx가 나눠지는 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여기부터 봅시다. fx가 0보다 크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범위죠. 이때 x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 해야 되니까 수치선에 그립시다. 예쁘게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첫 번째고 gx가 음수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랑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또 작고 그 다음에 4보다는 크다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요 영역과 요 영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는 x가 크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여기서는 이제 fx가 음수니까 여기죠.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고 그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가 나오겠고 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영역을 찾아보면 gx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4까지가 되는 거죠. 공통된 범위가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2분의 3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영역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밑에 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해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총 몇 구간 나오는 거죠? 3구간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보다 x가 작다. 또는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 마지막으로 4보다 큰 영역. 다 합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하죠. 그 나누는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한 번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론은 그래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라? 그래프로 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라. 그걸 첫 번째부터 대놓고 준 거예요. 외우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죠? 외우지 마!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제 좀 어렵게 낸 게 뭐냐? 페이지에 보면 329페이지에 1-4번이 조금 어렵게 낸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를 응용해 놓은 거죠? hx, gx, fx. 그러니까 그래프가 몇 개가 나온 거죠? 3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어려운데 앞에서 배웠잖아. 3개짜리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하기를 우리가 배웠냐면 3개가 연달아 있을 때는 다 배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걸 쓰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배운 걸 쓰지 않아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히 뭘 배웠고 배운 거를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푸는 애들이 많다는 거. 대부분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되면 이게 지금 1, 4번의 구조죠? 그럼 이렇게 나눴어야 돼요. 벌써.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1, 4번도 사실은.
뭐 3개의 부등식이 나왔지만 사실 엄밀하면 2개의 부등식이죠. 이렇게 된 부분을 찾아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그게 몇 번 답이 된다? 1-4번의 답이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딱딱딱딱 풀면은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은 이런 쾌감이 있는 거지. 아, 배운 대로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국어랑 영어랑 다르게 선생님이 이제 되게 극T형이었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는 맨날 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이게 100%가 아니라 뭐 어떤 거는 한 50% 맞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뭐 80% 맞는 것 같고 어떤 거는 한 70% 맞아. 그럼 그 중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 80% 맞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약간 되게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선생님 되게 싫었어요. 뭐 국어랑 영어 같은. 근데 이제 수학은 정말 딱 풀면 답이 그냥 그거예요. 그 뭐 이거를 뭐 헷갈리고 뭐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지. 뭐 이게 뭐 이거의 확률이 뭐 50%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얘가 그냥 100% 끝인 거예요. 그냥 나오면 그게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게 약간 그런 T의 성향들은 그런 거 좀 좋아하죠. 이렇게 막 애매하게 나오는 거. 근데 여자친구들이 약간 T 성향보다는 약간 그런 언어 쪽에 조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 이게 더, 필링적으로 봤을 때 더 많다. 한 80% 많다. 그래서 이제 남자랑 여자랑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남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별 의미 없이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들은 그 억양에서 아, 이게 좋은 말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말이 있을 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분명 똑같은 얘기였어. 똑같은 얘기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여자애들은 그 톤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어떤 거는 혼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조언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 얘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냥 다 똑같은 말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그 톤과 그때 그 얘기하는 그 액센트와 그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죠. 아닌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이 항상 다투는 이유는 남자친구들은 내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들여라. 거기에 뭔가 이렇게 사족을 섞지 말아라. 근데 이제 여자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처럼 했지만 내가 받아들일 땐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안 맞으면서 이제 또 싸우는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는 그렇게 언어적인 면에서 또 차이가 있어요. 또 보면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자친구들은 어디에 더 유리하다? 언어 쪽에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뭐 개별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딱 내보면 남자애들은 약간 T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수학에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남자친구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이거를 딱 해주고 그래서 남자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는 디테일하게 몇 시까지 뭐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애매하게 얘기하면 한 500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1-4번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은. 그래도 뭐 gx니까. 그래서 h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fx인데 얘를 풀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hx가 이제 gx보다 위에 있는 영역 찾고 그 다음에 gx가 fx보다 있는 영역을 찾은 다음에 그걸 구해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라. 연립부등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풀리겠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fx 그래프는 hx부터 그려야겠구나. hx 그래프는 뭐냐? 위로 볼록이냐? 맞죠? hx 위로 볼록 맞죠? 이게 y는 hx예요. 문제에서. 따로따로 볼게요. 그 다음에 gx는 보니까 1차함수잖아. 맞죠? 파란색, 빨간색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y는 gx예요. 그때 이제 만나는 교점을 봤더니 p하고 몇이냐? r인가요? 네. pr 맞죠? 여기가 p고 여기가 r이에요.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그때 첫 번째는 뭐냐? hx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빨간색보다 검정색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되냐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해는 뭐가 되는 거다? p부터 뭐가 된다? r까지가 된다. 되는 거죠. 첫 번째 거의 해는. 두 번째 거는 뭐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볼까요? 이번엔 gx가 뭐 빨간색 합시다. gx도 같으니까 gx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x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까? 검정색 썼냐? 파란색 쓸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게 y는 fx가 돼요. 이때 만나는 점을 봤더니 어디랑 어디는 그러니까 p랑 q죠. p랑 q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데를 차지해야 되냐 봤더니 이번에는 gx가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뭐가 된다? p부터 뭐가 된다? q까지. p부터 q가 더 작죠? i보다. q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라 그러면 여기가 답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연립부등식을 찾으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p부터 x는 q까지.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래프를 이해했느냐? 이제 이걸 이해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그래프 외우지 마! 뭐 그러면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막혔다는 얘기는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프로 이해해서 부등식 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편집자의 마음 알겠죠? 왜냐면 워낙 외우니까. 워낙 외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대표 2번부터가 뭔가 그러니까 대표 1번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그죠? 나 느낌이 오지? 내 선생님 들으니까 이게 원래 대표 1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느낌 있는 애들 있잖아. 개념적으로 공부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대표 2번이 1번에 있어야 되고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대표 1번은 좀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제일 쉽잖아. 야, 대표 1번 1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쉬워요? 압도적으로 쉽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앞에부터 쉽고 점점 어려워져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그죠? 얘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럼 2차 분식을 풀 때 어느 점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다 알겠지만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점 찾는 게 뭐다? 해를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찾는다 안 찾는다? 맨날 인수분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내내 인수분해만 할 거야 아마. 2차 분식 나오면 맨날 이거 2차 분식 푸는 거야? 맨날 왜 인수분해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해가 뭐가 되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그래프인 거죠. 아래로 블록이 되고 최고창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2인데 0보다 작은 밑에 부분 찾으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이 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가 되겠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찾고 뭐 하다 보면 몇 번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안 그려도 머릿속에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겠지만 민망하죠. 민망하고 보통 이제 음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음수면 뭔가 이렇게 인수분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왜냐면 우리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로 인수분해하는 게 되게 몸에 굳어져 있어요. 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수로 굳어진 사람, 나는 음수로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이제 음수인 경우들을 많이 안 쓰는 중에 하나가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식의 3대 때문에 얘가 부도 방향이 바뀌겠죠. 그 정도는 다 알겠죠? 그래서 바꾼 다음에 많이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럼 얘는 또 인수분해가 딱 되죠. x-4에 뭐가 되는 거죠? 제곱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4로 있고 접할 때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지. 요 그래프. 근데 0보다 큰 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대가 되는 거예요. 4만 아니면 되죠. 4일 때만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니까 이거는 x가 4를 제외한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면 양수가 나오는 거죠. 유일하게 4일 때만 딱 집어넣으면 0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프 그리면서 놀면 돼요. 몇 번 그리다 보면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래도 아직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때잖아. 좋을 때예요, 그때 머리가.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머리 많이 쓴 애들은 머리가 상당히 이제 좋아졌을 때인데 안 쓴 친구도 있겠죠.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열심히 놀아가지고 안 쓴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그 교육 과정을 따라서 머리를 쓰고 심한 문제집을 풀었던 친구들은 이 머리가 계속 그 논리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는 10보다 크다. 자, 얘도 이제 이 상태로 그래프로 가면 되겠지만 그럼 해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기는 거야. 왜냐면 넘겨야지 해석하기가 편한 거야. 이 상태에서 해석하면 얘도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이라는 함수함수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귀찮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기는 거죠. 넘겨서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죠. 넘겨가지고. 그래서 x축과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넘길 수 있으면 넘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해석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이 상태로도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근데
이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이게 더 편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뭔가 얘가 좀 문제가 있는 친구다. 밑으로 가는 그죠? 뭐 좀 범상치 않은 친구들인 거죠. 이거 뭐 이게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아니요.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판별식을 써봐서 얘가 이제 붕 뜬 게 아닌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인수분해 아니면 뜰 확률이 좀 있거든. 판별식을 딱 쓰자마자 딱지방을 딱 써서 가끔 진짜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근해 공식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없다. 선생님 지금 봤을 때 웬만하면 없는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0이죠? 그러면은 9 빼기 10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그 음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그래프가 붕 떠 있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 그럼 0보다 작은 데 찾으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붕 떠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 여기 풀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외워서 푼 게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뭐 재밌죠? 하지만 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과연 학교 시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앞장에서 1, 2, 3번 중에 보지 못하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이건 이제 개념을 위해서 배우는 거지. 사실은 뭐 이런 문제를 중간고사 때 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슬프지만 넘겨가시고. 얘도 인수분해 안 되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붕 뜨는 겁니까? 그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하니까 마삼이니까 붕 뜨니까 얘도 위로 붕 떠 있고 0보다 큰 거 찾으라 했으니까 다 0보다 큰 거 나왔죠. 뭐 넣어도.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다 넘겨서 그래프를 통해서 부동식 푸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맨 밑에 보면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2-1번, 2-2번, 2-3번은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것 생각하는데 갑자기 2-4번은 갑자기 시력 더하기라고 딱 주면서 보는데 그 이유는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성님이 뭐 때문에 시력 더하기가 준 거 맞습니까? 2-4번은 문자가 뭔가 들어가 있죠. 뭔가 그죠? 이게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기본이 되는 거죠. 항상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고등학교 기본이에요. 문자 들어가는 거를 잘 해석해낼 수 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기본입니다. 그냥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나올 만한 게 나왔네. 하지만 2차 부등식을 보통 주면 이게 양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된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문자 나왔다고 인수분해를 포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정수인 A합이 15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가 됐지만.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인수분해 딱 돼도 줬잖아. 아닙니까? 플러스 2랑 뭐죠?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니까 뿔말을 잘 해가지고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뿔말을 통해서.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쪽이 좀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맞춰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근데 약간 인수분해에서 약간 데크로스 인수분해, 더블 크로스 인수분해 같은 느낌이 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인수분해 파트에서. 아, 그때 배웠던 게, 나중에 또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슬프지만 수학이 앞에 게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뒤에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픈 거죠. 근데 이게 뭐 1학년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학이 짜증나는 게 배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어려워지는데, 고1 게 고2에 다 거의 다 알아요. 고1 게 또 고3 때 다 알아요. 다 누적이에요. 슬프죠. 안 슬픈가요? 나만 슬픈가요? 아, 그래가지고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은 x 빼기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뭐 n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요 해가 뭐가 나오죠? n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때 m 값이 자연수니까 얘가 더 커요. m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무조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죠?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질 거고 작은 애부터 써야 되니까 작은 놈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큰 해가 뭐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겠죠? 왜 최고차항이 몇이니까? 1이니까. 그리고 9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때 0보다 작다. 아래쪽에 있다.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나오는 게 맞는데 요거의 값에 정수해가 합이 몇 개가 나온다? 15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다시 또 여기서 약간 우리가 곧바로 이렇게 안 줬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몇 개 들어갈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마이너스 n 마이너스보다 다음에 큰 게 뭐겠죠? 1만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m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면 이게 되게 난감한 게 이게 m의 값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m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의 해합이 뭐가 나올지가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딱 나와요? 개수가? 빼면 다음에 1 더하면 되죠.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또 이제 똑똑하게 가야 되니까, 만약에 둘 다 이렇게 들어가, 둘 다 자연수야, 여기가 57이야. 그럼 얘는 정수 개수가 몇 개 나오죠? 다 세야 되나요? 3, 4, 5, 6, 7, 8, 9, 10 다 세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3부터 57까지인데 이게 둘 다 들어갔을 때 정수의 해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큰 데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둘 다 들어가면 1만 더해주면 돼요. 이게 정수의 개수.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갔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뺀 게 정수 개수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 개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 둘 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안 들어가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돼요. 이게 정수의 개수예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세게 돼요. 상당히 손발이 고생하게 된다. 예전부터 나오지만 무식하면 뭐가 고생한다? 손발이 고생한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세고 있는다니까. 초등학교에면 3, 4, 5, 몇 개야? 3, 4, 5 막 세고 있는 거지 애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이거 세고 있으면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부터 여기까지야. 결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부터 n 플러스 2까지니까 뺀 다음에 1만 더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정수의 개수는 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뺀 다음에 1을 더 빼주면 돼요. 이게 정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플러스니까 2m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플러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죠. 정수의 개수는 2m 플러스 2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면은 사실은 번외편인 거고, 실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없을까요? 이게 그 해합이 15라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왜 그러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대칭성이. 봐봐. 얘랑 얘랑은 얘에다가 만약에 얘가 n 플러스 1에서 완벽하게 대칭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1을 넣었다고 쳐봐. 1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한번. 대칭성이 어떻게 이런지 볼게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m이 1이야. 그럼 저 부등식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x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3이죠. 그죠? 결론은 2만 나와요. 왜냐면 마이너스 1, 0, 1, 2인데 대칭성 때문에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남는 건 누가 남냐? 무조건 n 플러스 1만 남게 돼요. 슬프지만 대칭성 때문에. 만약에 m 값이 2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게 대칭성 때문에 마산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4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정수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3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다 사라져요. 얘만 남게 돼 있어요. 무조건.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대칭성을 알면 결론은 n 플러스 1만 남는다는 거지. 마지막에. 대칭성 때문에. 왜냐면 대칭으로 돼서 이렇게 뿌리마가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n 플러스 1만 남는 거니까 이게 정수의 합이니까 이게 1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 값은 뭐다? 14다. 대칭성을 좀 쓴 거죠.
이렇게 구했나요? 대칭성을 통해서? 풀어서 해설했어요. 아, 못 풀어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을 사랑한 거야. 근데 만약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못 풀거든요. 그때 팁을 주자면 M에다가 자연수를 하나씩 넣어보세요. 규칙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넣어서 규칙을 발견할 생각을 해서 넣어봤잖아? 그럼 풀 수 있다는 거야. 대부분 애들이 어떠냐면 M에다가 숫자를 넣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문자판이야. 그리고 이 문자로 돼 있을 때 이해를 잘하잖아? 천재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의할 때도 알겠지만 문자가 나오면 먼저 숫자로 돼 있는 걸 보여주고 문자로 넘어가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화된 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팁을 주자면 뭔가 막혔어. 근데 이미 자연수야. 넣어보세요. 넣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한 끗 차인 거야. 넣어볼 것이냐 그냥 포기할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극티라고 했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증명했을 때 다 숫자 넘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게 될 건지 막 해보고 자기 혼자 막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숫자 넣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딱 되는 거야. 그 문자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럴 때 이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했을 때 어차피 문자판이에요. 이게 뭐 수학인지 이게 뭐 알파벳 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맨날 그 알파벳 겁나 나오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를 넣어보라는 거야. 다 이해가 안 돼. 넣어보면 하나씩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발견해라? 규칙을 발견해. 그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추론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노가다를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노가다를 좀 더 고상하게 하나씩 넣어서 노가다 해서 규칙 발견하는 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추론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추론 능력이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학을 할 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규칙이 탁탁 나오잖아. 만약에 문자로 보자면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댐, 마이너스 이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0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바뀌는 게 다 대칭으로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남겠구나. 대칭성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을 대칭으로 바뀔 때 더해지면 딱 그런 대칭성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는 왔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아마 못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죠? 선생님이? 다 예측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막힌 이유는 그 대칭성을 잘 못 썼다. 그리고 요즘 그 수능의 트렌드는 대칭성을 겁나게 써요. 왜냐? 여러분들 대칭성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러니까 요즘 뭐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에서 대칭성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칭성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 배우지 않거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막 그 대칭성이 있는 학문 딱 정의해가지고 대칭성 정의해서 이렇게 대칭 이런 걸 안 배워. 그러니까 뭔가 뭐 2차 함수 배우잖아. 근데 뭐 대칭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익혀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천재적인 애들은 배우지 않아도 뭐 보자마자 대칭 뭐 이런 하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막혀요 이게. 왜냐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특히 문자 나오면 더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풀었다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아버지께 큰절을 하면서 저에게 좋은 머리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는 상위 1% 안에 드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거의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절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노력형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분명히 개념은 쉬웠는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쳤다가 또 넘어가면 또 졸리니까 3, 4, 5, 6을 하면서 뭐 절대값이 또 도중간에 들어가죠? 선생님 또 절대값이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절대값이 위에 나오는 거죠. 짜증나게. 항상 그런 겁니다. 그죠? 절대값과 친해지라는 이유를 알겠죠? 네. 너무 슬프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차 부등식 이거 하고 나면 절대값 들어가고 하고 나면 거꾸로 하죠. 맨날 그러잖아. 봐봐. 그 수식을 준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죠. 그치? 수식을 주고 그럼 이제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또 뭐라고 하죠? 해를 준 다음에 뭐를 찾아라는 거겠어요? 2차 부등식을 찾아라. 이건 뭐 국룰입니다. 앞으로 갔으면 뒤로 가라. 이거는 뭐 고등학교 내내 맨날 시켜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애들은 앞으로 가는 걸 더 쉬워하고 뒤로 가는 걸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를 자주 낼까요? 뒤로 가는 걸 많이 내겠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고등학교 내내 맨날 똑같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뒤로 가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항상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가 안 된다고 뭐 슬퍼할 필요 없다. 원래 그런 거다. 대부분 그런다. 뭐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리고 특히 뭐 우리 성현이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상하는 게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m, 15m짜리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좀 지겹죠. 이제 그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해라?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생각해라. 뭐 이건 뭐 중학 때부터 겁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뭐만 된 거죠? 부등식으로 바뀐 거죠. 네. 개인적으로 2차 부등식 활용은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활용으로 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그 3-4번에 보면 이게 활용이 어려운 거는 이게 몇 프로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를 잘 인식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이 퍼센테이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비와 비율,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어렸던 거 비와 비율. 왜냐면 이 비와 비율이 생각보다 이거를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또 이게 망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오늘 비와 비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님도 이제 당연히 공식을 보지. 근데 공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x 증가하는 데 y 증가하는 게 그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반환이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아니 그냥 x 증가하면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내가 했잖아. 그걸 봤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게 x 증가하는 데 y 증가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고 막 이걸 머릿속에서 딱 정확히 돌린다.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당연히 생각하겠습니다. 그거를 그 공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학의 핵심이에요. 외우지 않는. 근데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 x제곱 y제곱 뭐라고 했죠? 그 의미가 뭐냐면 x로 나눠줬죠. x 증가해버려. 그게 나눴다는 게 뭔 소리냐면 x를 1 증가했을 때 얼마씩 증가하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x가 3 증가했는데 y가 9 증가했어. 그럼 이거 3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얼만큼 y가 증가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이게 3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x에 3 나눠줬잖아. 3을 나눈 거는 3일 때 이거니까 3으로 나눈다는 건 1일 때 얼마씩 변화하지 이걸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 x가 1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냐. x의 단위량만큼 바뀔 때 얼만큼 변화하냐. 이게 비율과 비율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비와 비율이에요. 진짜예요.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당연히 공식만 외우면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야, 기울기 그 사람이 뭔 의미냐 그러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일단 기울기를 잘 모르는 친구, 기울기 정의를 모르는 친구는 기울어진 정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일단 수학을 전혀 잘 모른다. 아주 그래서 내가 기울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이제 물어요. 이제 거의 네파트랑 비슷합니다. 이제 물어보죠 이제. 기울기가 뭔데? 기울어진 정도.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게 어느 정도인데? 그럼 이제 물어보면 뭐 이 정도 기울어지면 뭐 이거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는 이제 조금 수학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아는 애들이 이제 또 나오죠. x 증가하는 분에 y 증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그게 뭔 소리인데?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보통 대부분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르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학교에서 알려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있어요? 준영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다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외울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뭘 더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암기식이 아닌 교육 방법을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교과를 편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힘이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노멀 펄스니까 힘이 없다. 어디 이름 끝발이 나뉘는 어디 교수님도 아니고 수학과 교수도 아니고 내한테 GP를 맡길 일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결론 이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40-x가 되겠고 15-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넓이가 3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넓이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넓이가 나오면 두 개 곱하니까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근데 2차분식이 나오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이고 마이너스 55 x인가요? 15 곱하기 3 600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 넘기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게 이제 국룰이니까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도록 우리한테 줬을 겁니다. 얘는 이제 직정식이라면. 그래서 5랑 55로 줬다. 근데 50은 사실 이제 50보다 클 수는 없잖아. 이제 벌어질 텐데 이렇게 50보다 크면 뭐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하죠. 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5하고 50인데 큰 범위니까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중에서 뭐 자연수냐? 뭐냐 이거? 최대폭이야? 50보다 크면 불가능하죠? 왜냐면 아무리 커봤자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15까지밖에 안 돼요. 15만 넘어도 음수예요. 그래서 거리에 음수가 있으면 좀 무서워지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너와 나의 거리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거리가 없어져야 되죠. 0도 아니고 거의 뭐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수는 뭐가 된다? 5가 될 수밖에 없다. 50보다 큰 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 넘어가면 안 되죠. 5m가 답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3번, 4번에 보면 이제 비율이 나오죠. 이 비율과 비율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비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비율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뭐 확률을 구한다든지 뭘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전체 개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많이 이제 드는 게 피자가 와. 보통 피자가 몇 조각으로 오냐 다 알고 있겠죠, 설마. 피자 안 먹은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몇 조각으로 옵니까, 그러면? 8조각으로 오잖아. 그러면 보통 내가 먹은 조각이 만약에 뭐 3조각이었어. 보통 여자친구 3조각 잘 못 먹긴 하던데. 2조각이면 뭐 대부분 막 멈추는 거 같거든. 남자들 잘 먹는 애들은 뭐 한 판도 먹는 친구도 있긴 하는데 선생님도 피자는 한 2조각, 3조각밖에 못 먹거든. 많이 먹어요. 잘 먹는 애들 한 판 먹는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준영이 한 판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너도 2개, 3개? 3, 4개, 그죠? 맞다, 뭐,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한 판 먹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제 놀랄 때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먹은 비율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민이가 그날 정말 미친 듯이 배고팠어. 하루도 왼쪽이 불러모아서 3조각을 먹었다 치세요. 그러면 8조각이 왔잖아. 그러면 이 전체 개수로 나눈 거거든? 이 전체 개수로 나온다는 게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비율인데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게 전체를 1로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도 아까 속도도 막 나오잖아. 전체로 나누는데 이 전체로 나누는 게 다 전체를 1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8로 나눴잖아. 전체 먹어봤자 8분의 8이니까 1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비율을 보면 전체 중에서 얼만큼 차지하는 거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전체를 뭐로 보고 구하는 거다? 1로 보는 거야. 이게 비율인 거야. 거의 대부분이. 8분의 3 하면 내가 전체를 1로 봤을 때 8분의 3만큼을 먹었구나 그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율과 비율에서 전체를 1로 보는 거지. 그럼 백분율은 뭐냐? 이 전체를 1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거야? 100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100만 곱하는 거야. 이게 백분율인 거야. 전체를 100으로 보겠다. 그 중에서 25%야. 그럼 전체가 100인데 내가 25만큼의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게 25%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비와 비율이 뭐 전체 개수로 나눴다. 이게 뭔 의미야 이거야. 뭐 그냥 전체 개수 나눈 거죠. 공식인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딱 들어서 이걸 전체를 1로 본 거고 1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 걸 본 거라면 그 의미가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되게 큰 건 거야. 왜냐면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애들이 되게 비유비해서 되게 힘들어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초등학교 때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왜 전체로 나오는데 이게 비율? 이게 왜 구하는 거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왜 구하냐? 이런 거죠. 전체 개수가 만약에 이런 거지. 여기는 A 학교에는 학생 수가 뭐 100명밖에 없고 여기는 500명이 있어. 그러면 절대적인 숫자로 안경 쓴 사람을 비교해? 그럼 안경 쓴 사람을 절대적인 수로 비교하면 500명인데 훨씬 많겠지. 근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 전체 중에 얼마만큼 비율이 있는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1로 봤을 때 비교하면은 비교하기가 쉽겠죠. 왜냐면 이게 전체 인원수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비중들로 비교하는 걸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비와 비율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냥 배워요. 그냥 막 배우고 뭐 그게 뭐냐 몰라 그러고 막 배우니까 이제 공식 보면은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엑스포넨트가 인상이 됐다. 이게 조금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프로 인상했다. 이제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가지고 맨날 뭐 가면은 뭐 값이 오르잖아요, 그죠? 슬픈데 뭐 먹으러 가면 뭐 뭐가 얼마에 올랐어요,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요즘 아닌가요? 뭐 치킨 값이 올랐어요,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올랐는데 뭐만 안 올랐다? 우리 부모님 월급만 안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슬픈 이야기가 띠링 나오면서 이제 안타까운 음악이 나오면서, 그죠? 그죠? 뭐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 X% 인상이라는 건 뭐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비율만큼 오른 거지. 그래서 10% 인상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 원래 있었던 만약에 금액이 있었어. 만약에 8,000원이야. 8,000원이 있었다면 이거에 몇 프로만큼 올랐다는 거야? 10%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가 100이니까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이게 이 정도만큼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인상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가 인상돼요? 10%면 8,000원짜리가 얼마가 오른 거죠? 800원이 오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9,000원이었다면 얼마가 올랐겠어? 900원이 올랐겠죠. 10%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만약에 A1이라고 할게. 이거를 A1을 문자로 바꿀게요. 항상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 문자로 시작하면 어려워요. 숫자로 시작하는 거야. 항상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문자로 된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이 값은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8,000원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값이 아니에요. 이건 인상분인 거야. 누구를 항상 더해줘야 되죠? 이건 원래 돈을 더해주잖아. 그러니까 10% 이상 됐다는 건 원래 가격이 8,000원이었으면 8,000원에다가 8,000 곱하기 100분의 10을 더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얘를 빼먹는 순간 10% 인상했는데 8,000원짜리 800원 됐어. 그럼 다 사야 돼. 나는 그거 아니야. 모두 다 사야 돼. 쟁여놔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10% 인상했는데 큰건 뭐 다 쟁여놔야 돼. 그러면 뭐 갑부가 되는 거죠. 팔기만 하면 그냥 돈 떼서 버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얘를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실제 돈은 10% 인상됐다면 이게 8,000원으로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분배법칙이 되면서. 그럼 여기 누가 조용히 있지만 누가 있는 거죠?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바꿀게. 얘가 A1이고 얘가 X%만큼 인상이 된 거야. 그러면 원래 애가 뭐가 되냐? 원래 애가 A 본 거야. 거기다가 X%만 인상했으니까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거지. 이게 X% 인상한 거의 가격인 거야. 그러니까 8,000원만 지금 뭐로 바꿨다? A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자로 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숫자를 좀 해다가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해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얘를 A로 바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X. 그러니까 X% 인상했다 그러면 A에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1을 빼먹으면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인하했다 그러면 이 플러스만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인상 인하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뭐 그냥 아몰랑해서 맨날 외워요. 그냥 이거 그냥 그런 거 외워 맨날 뭐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면 돼. 왜 몰라? 그리고 외워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치? 이게 B와 B부터 이해가 딱딱딱 돼가지고 이게 이해가 딱 돼야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구나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외워놓으면 잘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냥 외운 건 바람같이 사라져요. 바람같이 사라진다니까 진짜로? 그러면 천대가 아닙니다. 3, 4, 4번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어느 방문위반에서 입장료를 X% 인상을 했다. 입장료 원래가 이제 A였다고 쳐봅시다. 대문자 A. 그 다음에 관람객 수는 뭐 B라고 합시다. 그때 얘가 이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분의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예요. 인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람객 수는 몇 프로 감소했죠? 0.4X% 감소했습니다. 100분율이에요 또.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1-100분의 0.4X. 그냥 퍼센테이지는 여기다 쓰면 돼요. 분자에다가. 뭐 바뀌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다. 뭐 인하됐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쓰면 돼요.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의 하루 동안의 전체 입장료가 20%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전체 입장료가
하루 동안이니까 전체 입장료는 여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는 거니까 얘가 원래는 A, B였어. 근데 인상하고 했으니까 이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보면 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곱하는 게 이제 하루 동안의 전체 입장료인데 이게 얼마만큼 증가하도록 20% 이상. 여기서 몇 프로 이상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게 20%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A, B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되는 거죠. 이게 2%더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에 이런 문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것부터 다 이해 못하고 막 B와 B부터 막 헷갈려가지고 막 공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저게 뭔 소리인가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A, B는 있지만 약분된 상상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분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잘 곱해줘야 되죠. 보통 이제 여기서 곱할 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만에 곱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100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100을 곱하면은 만에 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도 100을 곱해요. 그리고 이제 정렉 전사하는 거죠. 진짜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 곱하고 여기 100 곱했으면 자변에다 뭐 곱한 거야? 만 곱한 거야. 100하고 100을 곱하면 만이죠?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그럼 여기서 만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 100을 곱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답이 안 나와서 선생님 이거 왜 안 풀리냐? 진짜 많이 물어봐요 나한테. 진짜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게 우스갯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여기다가 만 곱하면 여기도 만 곱해야 되는데 100 곱하고 여기도 만 곱하고 100 곱하는 거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였잖아? 그럼 금방 찾거든요. 이게 문자니까 못 찾아요. 진짜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계산이 안 나왔을 나 왜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여기 배꼽 봤죠. 진짜 많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 다 선생님이 그 경험담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 갔더니만 맨날 물어보고 여기 가서 보면 이거 왜 안 풀린다는 거야? 이거 다 풀어줬잖아. 내가 여기 만에서 끝냈어. 알아서 그냥 풀어. 나 안 풀어준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냥 알아서 해. 근데 이제 보면은 맨날 안 되는데 그래서 다 풀어줬잖아.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다 이제 배꼽해서 이제 자기한테 전사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여기다 배꼽하면 어떻게 되죠?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100 곱하면 100 마이너스 0.4 x가 되는 거고요. 여기 만 곱하니까 만 플러스 여기는 이제 2000이 되겠죠. 그래서 120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서 이제 풀어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또 음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수 나와서 좀 기분이 안 좋죠. 또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내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계산은 또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잘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푸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풀 수 있겠죠? 뭐 여기서까지 못 풀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냥 대표 4번 넘어가서. 대표 4번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변형 첫 번째로 이제 누가 나왔냐? 이제 2차 분식 너 다 알았잖아. 이제 변형 좀 시키자. 이제. 그래서 누가 넣었다? 절대값이 나왔다. 절대값은 사실 뭐 1차 분식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탈출시키자.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대하는 게 또 나눠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 푸는 게 맨날 나오는 거야.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나누는 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나누는 거다. 그냥 기본이다. 근데 이제 네, 저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절대값 나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쫄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거를 이제 뭐 그래프로 푸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배우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되죠? x양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양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보자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0을 기준으로 1번 영역, 이쪽은 2번 영역이 되는 거죠. 절대값 실수를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수면 다르겠지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거에 이제 풀면 되시죠. 풀면 됩니다. 탈출하면 뭐 2차 분식이니까 못 풀면은 앞에서 배운 게 다 헛된 것들이 된 거죠.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안 되겠죠?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3이니까 얘의 해는 뭐가 나오죠? 마 8부터 3까지인데
1번 영역에 겹치는 부분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x가 0보다 커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영역이 공통된 범위가 되면서 여기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역에서 여기가 답이다. 그러니까 여기 거에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x값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또 음수가 나온 거니까 이 푸는 게 절대값 있는 1차 분식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뭐. 이 나눠서 푸는 게 다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절대값을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했던 이유는 그게 계속 똑같이 계속 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씁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구조가 바뀝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할 때 나눠서 푸는 거는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요거 영역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마3부터 x가 8까지니까 마3부터 8까지인데 공통된 범위는 두 번째 영역에서 여기가 나오겠죠. 합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3부터 x는 3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요거 범위에 있는 거 대입하지 않으면 대입하지 않고 다른 거 대입, 뭐 사각형 대입했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검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봐요. 이 같은 거 집어넣어서 성립 안 해. 그러면 곧바로 잘못 풀었다. 그러니까 검산할 때 거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팁을 주자면 검산할 때 이거 보고 그대로 검사하잖아요. 똑같이 해주셔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보고 하잖아요. 100% 그냥 튀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던지 답을 대입해서 거꾸로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거지 이거 보고 찾으라고 하잖아요. 거의 못 찾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냥 똑같이 있잖아. 똑같이 참 신기해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생님도 검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냐. 어떻게 검사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또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상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죠? 선생님 왜 그런 겁니까? 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검사하면 더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고민했단 말이야.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봤을 때 조금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많이 이상한 건 아니었다. 그냥 적당히 이상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면 생각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성향이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해하니까 우리 친구 좀 궁금해하냐 그럼? 이런 거 막 궁금해하고 막 왜? 좀 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약간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선생님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수학만 잘할 수 있어요. 암기는 다 갖다 버려라. 나는 암기랑은 전혀 맞지 않는다. 선생님도 이제 암기하는 영어를 제일 싫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나왔잖아. 선생님이 이제 하수중학교 이해적생한 선생님인데 근데 여기 출신이고 하수중. 그래서 선생님 후배들이 이제 많이 있다. 하수고에 많이 있겠죠, 특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때 시험 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다 수능처럼 경기도 연합고사라는 재밌는 걸 이제 봐가지고 성적별로 잘라가지고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후기로 가야 돼요. 한 군데밖에 못 써요. 되게 이제 불합리하죠. 여러분들 여러 군데 쓸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군데만 쓸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막 못 써요.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여러 군데 써서 또 떨어지면 또 정기 중에서 또 돌아서 가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이 화정고등학교로 많이 갔다. 백석고등학교를. 그래서 백석 갔을 때 이제 딱 가서 시험을 봤는데 3월에 모의고사 보거든. 여러분도 3월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 볼 거야. 이제 딱 봤는데 영어 성적을 딱 봤는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나의 영어 성적을 봤는데 그때 아마 내가 이게 390 몇 명인 걸 알고 있어요. 전교생이. 근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뒤에서 5번째를 찍었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충격을 딱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선생님 외국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올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학교를 좋은 데를 갔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수학보다도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하여간에 뭐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진짜 수학만 잘 돼도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하기 되게 편해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수학이 워낙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독학은 추천해주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시간 잡아먹는 하마예요. 진짜 수학을 독학하잖아요. 시간 겁나게 잡아먹어. 그러면 다른 과목을 공부를 많이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학 독학한다 그러면 이제 말미죠. 뭐 선행을 한 4바퀴 돌았다, 3바퀴 돌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도 독학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수학을 던지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갈 생각이 없구나. 왜냐면 대부분 머리 좋은 애들도 독학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잡으면 하마예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때 수학을 뭐 한 번도 너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혼자 독학하겠다는 그 놀라운 생각, 인강도 안 듣고 그런 생각들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망해요. 그래서 뭐 전 삼수까지 할 생각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요. 현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나누죠. 얘는 뭐로 나누냐?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누겠죠. 1을 기준으로 또 나누죠. 첫 번째 영역, 첫 번째 영역 나누는 거죠. 독학은 하지 마라. 선생님 아들이 한다고 해서 말릴 것이고 다 말린다. 이건 뭐 내가 수학 선생님 말리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이기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미친 짓이에요.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중학교 때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3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독학하다 보면. 조금 머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중3 때부터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고. 근데 성인도 그걸 느꼈나요? 네. 대부분 그래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 그냥 나오겠죠? 얘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x 없어지나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가요? 인수분해가 되죠? 0보다 크니까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 1보다 큰 영역이 되는데 공통된 범위가 1보다 커서 4 돼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1보다 큰 놈을 대입하면 다 성립한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번 영역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럼 이제 1보다 작으니까 이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한줄하고 똑같은 범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 2차원에서 만드는 거죠. 마3이고 인수분해가 딱 되도록 얼마나 이쁘게 잘 줬습니까? 인수분해대로 안 주면 이게 좀 출제자가 약간 양아치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3보다 작아지고 벌어지게 되겠죠. 안 그려주고 있는데 대충 이게 2번 영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1보다 큰 거죠. 2번 영역에서 겹치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2번 영역에서 겹치는 거. 그래서 해는 마3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크다가 되겠네요. 1은 안 들어가니까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공통된 범위에서 여기 1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또는 1보다 x는 크다.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죠. 검사할 때는 뭐 2 같은 거 하나 대입해보고 마사 같은 거 대입해서 성립하면은 제대로 풀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하고 싶다. 이 가운데 있는 거 0? 0 안 되겠지. 0 대입해봐. 안 나옵니다. 성립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대로 풀었구나. 이게 평균.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건데 봐봐 여기서 이제 다다시 4번은 왜 별표죠?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다른 게 없거든요. 다다시 4번이. 이 단의 4번에 보면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절대값이 어디에만 씌워져 있는 거죠? 다시 4번은?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것도 나누면 돼요. 나누는 게 조금 더 이제 부등식이니까 조금 더 2차 부등식이니까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지 얘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랑 음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지 기본적인 푸는 방법에 대한 거는 바뀐 적이 없다라고 보는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안 되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조금 더 문제가 좀 재미가 있는데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금 쉽게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2차 부등식 그렸더니 이렇게 나눠져.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가 3이야. 이 안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가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0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그냥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푸는 거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뭐 1이구나. 1부터 3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범위 합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어. 이런 꼴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0보다 커지게 되는 거는 이쪽 영역이잖아. 그러면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뭐가 난다? 양수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걸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2차 분식 푼 다음에 얘랑 공통된 범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달라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2차 분식이 되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죠. 2차 분식으로. 그러니까 푸는 방법 자체는 이 구조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여기 양수될 때 x값 범위 구한 다음에 여기 구했어. 그러면 공통된 범위 찾잖아. 똑같아. 근데 이게 양수 나오는 범위가 2차 분식으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게 뭐 달라지는 개념이 있냐?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다고 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냥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냐?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딱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얘가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좀 그지같이 냈는데 식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인수분해되도록 주는 게 이제 원래 국룰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냥 안 주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문제 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우리한테 그래보시고 가게 했습니까? 꼭 그래야만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보시 쓰면 2분의 정확하게 풀면 5 풀마 루트 자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43 12가 돼서 두 개 근이 나옵니다. 2분의 5 풀마 루트 13이 나오는 거죠. 근을 보자면 이 그래프를 그리자고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고 이 두 번 근이 하나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봐봐 이렇게 벌써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좀 그지 같잖아. 기분이 안 좋잖아.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낼 때는 원래 국물적으로는 좀 인수분해도 좀 주는 게 조금 국룰이다. 그래서 좀 계산이 좀 간단하게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양수인 영역은 이때랑 이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영역일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게 1번 영역이에요. 1번 영역, 1번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수가 되는 이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음수가 될 때. 그래서 1번 영역일 때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얘를 그냥 풀면 돼요. 오! 없어지겠고. 그러면 x하고 x-5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고 5보다 크다. 그럼 0이 어디 있는 거야? 또 비교해. 2분의 5-93이. 일단 얘가 0보다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5, 5, 25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0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죠? 여기 0이요. 1번에서. 그 다음에 5. 얘가 5보다 분명히 크진 않을 것 같은데? 2분의 5. 얘가 5보다 작잖아. 5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랑 여기가 나온다. 1번이면. 이게 첫 번째 해예요. 아주 그지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차 분식이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이쁘잖아. 근데 이게 2차 분식을 쓰니까 좀 더 같은 개념이긴 한데 복잡했나 안 복잡했다? 복잡해진 거지. 그러니까 개념은 바뀐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양수일 때 넘겨서 푼 다음에 공통된 범위 찾는 건데 이게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개념적으로 바뀐 거는 없는 거야. 얘도 똑같잖아. 이거 양수일 때 나눈 다음에 찾은 다음에 공통된 범위 찾아서 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아서 칠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합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니까 뭐 만약에 이러면 내가 의심하는 게 가능. 어떨 때는 이게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있죠. 아, 이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나눠서 푸는 거에 그런 구조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나눠서 우리가 다 풀 건데 다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니까 이거를 다른 게 나올 거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 아니야? 이 2번 영역에서 이제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5x고 넘어가면 플러스 몇이죠? 6인가요?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여기는 그래도 인수분해에 대해서 좋죠. 완전 양아치는 아니었다. 인수분해 있는 거고 이제 2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3까지. 야 그럼 이게 또 이게 2번 영역인데 2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2보다 큰 거였다는 거야. 제가 1이 안 되고 얘가 1이 안 되고 2분의 5 플러스 얘가 지금 3하고 4 사이니까 3.xx죠. 3, 3은 9, 4, 4, 16 사이 있으니까 빼면은 2분의 1.x니까 1보다 작네. 그럼 2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야. 2가
3도 여기 5였지. 3도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라 보면 2번형에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가 공통된 범위가 되겠네.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인데 여기서 자연수가 일단 나오지가 않아. 0보다 작은 자연수 없잖아. 그럼 2하고 3 사이면 여기서 자연수가 없겠죠. 그럼 자연수는 이쪽 0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같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연수였으면 그래도 좀 더 이 문제 풀 때 좋았을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념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숫자를 좀 잘 줬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개념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따질까요? 힘이 없어도 내가 따진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이투수에다 따진다고 해봤자 어디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따지니까 그러겠지만 그죠? 일단 뭐 1타 강사였으면 내가 뭐 현우진이었으면 좀 따지면 좀 영향이 있었겠지만 뭐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 따져봤다. 그럼 얘가 이제 몇이냐 봤더니 루트 13이 아까 3.xx니까 얘가 2분의 8.xx니까 4보다는 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나오는 4보다 큰 것 중에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자연수 x 최대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4.xx보다 큰 거니까. 맞죠? 요영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5 나왔어요? 뭐지? 어떻게 올해 또 이쁘게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했습니까? 과거에 우리 성현이한테 물어보도록 하시고 주말에 풀었을 테니까 주말에 언젠가 성현이가 풀었을 것이다. 과연 이렇게 풀었을 것이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찍는 애들 있잖아. 어떻게 찍는지 알아요? 1부터 넣어요. 1, 2, 3, 4, 5 적어서 딱 처음에 딱 찍겠습니다. 진짜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 x 자연수 값이나 그 애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보통 한 10 안에서 보통 해결되는 거 많거든요. 1부터 넣습니다. 참여될 때까지. 와, 축적적입니까? 진짜로 그래서 찌어서 푸는 애 있다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하잖아. 자연수니까 이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1 넣고 객관식에 있는 것만 넣으면 되죠. 그 주관식도 뭐 그냥 1부터 넣으면 되잖아. 자연수니까. 주관식도 푼다니까 찍어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푸는 게 정석적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찍어야 되면 내가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 있어. 이번 이제 볼 거 아니야. 또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되면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항상 수학 시간에 시간이 없어요. 맨날. 그래서 이제 찍어야 될 때 이제 몇 개 넣어보는 거죠. 찍는 거죠. 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풀 시간이 없다. 그럼 1, 2, 3, 4 넣고 찍어서 푸는 거죠. 야, 그렇게 찍어서 푸는 것도 연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금방 싫다고 어떻게든 잘 찍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찍는 것도 선생님이 또 이제 또 알려주죠. 어떻게 찍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애들이 맨날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선생님이 이상하게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이 똥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틀려갖고 와요. 맨날 내가 애들한테 나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맨날 내가 선생님 가르칠 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 가르치거든. 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뭐 정규 1등 정도 되지 않으면 다 찍어야 되는데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네 금손 아니니까 한 번으로 찍어. 한 개라도 맞자 이거야. 애들이 맨날 지그재그 하나도 못 맞고 와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애들이 똥손들한테는 야 너 절대로 지그재그 찍지 마. 너네 지그재그 보면 다 틀린다. 내가 100% 장담하는데 그럼 절대 안 돼. 너네 똥손인 거 알았잖아. 지금까지 너의 삶을 봐. 통계를 내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됐지. 그냥 한 번으로 제발 찍어 모르는 거는 그래서 한 개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거든. 근데 애들이 또 욕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리고 또 찍다가 아니 시간이 없잖아. 찍는데 고민을 해요. 야, 지금 풀기도 시간이 없는데 뭘 찍는데 고민하냐.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날 아침에 그 네이버에 보면 복부유복이 있어요. 그 1번부터 5번 선택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게임이 있어요. 네이버 복부유복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1, 2, 3, 4에서 야 거기서 나온 번호로 그냥 찍어. 그 운명이야. 그냥 고민하지만 찍을 때 딱 그냥 아는 거 그냥 풀 시간도 없는데 뭘 찍는데 고민하냐고 내가 맨날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데 맞잖아. 그냥 찍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찍는 요령이 없으면 그냥 한 번으로 찍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나는 금손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냥 찍으세요. 한 번으로. 한 개라도 맞게. 자 이제 대표 이제 5번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얘는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대표 5번으로 가면 드디어 해가 주어지고 뭐를 찾는 거다? 2차 부등식을 찾는 거다. 거꾸로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문제는 다 똑같아요. 이 해를 봤을 때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얘를 봤는데 또 외워서 풀었다. 그래프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이제 뭐 외워서 풀 수 있죠. 이런 대표 예제들 같은 거는 외워서 시키면 다 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뭐 대표 예제만 막 끝날 거예요? 이건 뭐 대표 예제만 다 풀면 한 대충 고등학교 때 보면 한 5등급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대표 예제를 완벽하게 푼다. 그러면 한 5등급 정도 나와요. 대충.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5등급이라는 게 중간이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대표 예제도 못 푼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의 진실입니다. 슬프죠. 그러니까 50%의 애들은 이 대표 예제도 못 푼다는 거야. 그리고 그 50% 애들은 당연하겠지만 개념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항상 얘기하겠지만 공교육을 살리려면 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당연히 상위권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밑으로 가잖아요. 아무 쓸데기 없는 문제예요. 그냥 개념서만 겁나 도유도 돼요. 그래도 5등급은 나와요. 근데 이제 슬픈 애들이 막 문제집을 외워가지고 막 4권씩 5권씩 푼 다음에 5등급도 안 나오는 거죠. 진짜 많아.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개념 없이 그냥 문제만 외워서 푸는 애들. 근데 5등급도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죠. 왜냐?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다 푸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하지만 난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집에서 맞아요. 문제집에서 그냥 틀리면 또 뒤에 다 보고 외워서 풀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었지만 머릿속에 개념은 있지 않고 뭐만 있다? 문제 암기한 것만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비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왔다. 그게 왜 비극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공부를 잘못해서 안 나오는 게 비극인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만 못한 거잖아요. 정말 슬픈 이야기니까. 슬프죠. 얼마나 울면서 외웠겠습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얼마나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냐. 안타깝지 않냐? 너무 그 과정을 보세요. 안 풀려가지고 한 문제 풀 때마다 바뀔 때마다 외워서 풀었는데 풀 때마다 틀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프면서 외웠는데 표현 답도 안 나오고 또 시험 봤는데 또 성적이 안 나오고 얼마나 슬퍼요. 비극이죠. 아닙니까?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개념만 공부해서 시험 보는 애보다 안 나와요. 얼마나 슬프니까.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 위해서는 정말 슬픈 이야기밖에 쓸 말이 없어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암기식 교육에 쩔어 있거든요. 애들이. 진짜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나랑 예전에 한번 싸우는 애가 있어요. 얘가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외워서 잘 나왔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겠다. 진짜로 이제. 근데 내가 좀 망한다. 걔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까지 그러다가 계속 망한 다음에 바꿨죠. 그래서 내가 야 너 근데 왜 너는 나랑 싸우는 거냐? 선생님이 그 남자 전문가 아니겠니?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애들을 가르쳤고 나름대로 머리도 있는데 너랑 나랑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 사실 누구 말에 따르는 게 합리적일 것이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게 됐었으니까 중학교 때 약간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젊은 꼰대라고 하나? 영꼰이라고 부르나? 일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나 때는 말이야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지금 될 거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 과거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과거에 됐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 그런 실수를 범하고 이제 슬픈 이야기를 또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에 발맞춰서 바꾸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과거가 안 됐다 해봤는데 빨리 바꿔야지. 계속 과거 거를 붙잡고 늘어지면 좀 망해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거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 그래프가 아래로 부르기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죠? 이 나오고 이 범위가 찾아진 거죠. 이거보다 큰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마사랑 1이 뭐냐? 이게 근이에요. 그래서 근과 계승이 쓰는 거죠. 갑자기. 왜 갑자기 근과 계승을 쓰는 거지?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2차 방정식처럼 이게 근이니까. 마사하고 1이 영하고 x축 만나는 그래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라 갑자기 근각생으로 땡밖에 나오죠. 그죠? 아닌가요? 아니 뭐 2차 방정식 만들어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도 되죠. 하지만 근각에서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죠? 아니? 저는 만들긴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쪽이 더 빨라요. 특히 여기가 문자로 오고 복잡해지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과 계수로 풀어줄 거예요. 그게 더 간단하니까. 만약에 이게 훨씬 간단했잖아요? 다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간단대로 가게 되죠.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복잡하게 풀고 싶어 하면 없어요. 변태가 아닌 이상은
야, 좀 이상한 애다. 그런 애들만, 난 복잡하게 푸는데 희열을 막 느끼고 그런 거 이제 무섭잖아요, 조금.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간단하게 풀고 싶어 하죠. 누가 복잡하게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마이너스 곱하기 1에서 두분의 곱이니까 뭐가 된다? 이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삼이니까 3이 되는 거고, B는 마삼. 그래서 갑자기 2차분식 푸는데 갑자기, 근과 기승 쓰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근과 기술 관계 대신에 근과 기승을 썼고, 다 썼죠. 부등식 이렇게 또 썼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공식 쓰는 게 좀 더 간단하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근과 기승이 더 간단하더라, 대부분. 그래서 추천은 근과 기술 관계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2번도. 2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 이런 거 안 나오면 앞장이 있겠죠. 우리 푸세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 최고차항에다가 이제 이게 또 말이 또 되게 웃겨요. 봐봐, 여기 앞에. 이게 얼마나 약속하냐. 2차 부등식 썼잖아.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는 0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약속한지 몰라요? 자,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볼 때 어떨 때 좀 조심해야 되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지만, 이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미지수 나오잖아요? 그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또 나누냐? 그래, 나 원래 나눈다고 하자. 근데 여기서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A가 0이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또 이게 말장난이 있겠죠. 왜냐면 부등식이면 1차 부등식도 되잖아.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1차 부등식이 되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0인 거를 제외하고 나눠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 했다 그러면 A 0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슬프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항상 디테일한 우리가 나눔이 필요하다. 이것도 0을 만약에 포함하지 않아서 틀리잖아요. 또 하루 위에 겁나 오릅니다. 이렇게 틀리면 열받는 거예요. 항상 근데 말했잖아. 몰라서 틀리면 열이 받지가 않아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뭔가 낚인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나올 때 안 좋아지거든요. 이러면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분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나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거예요. 그래프 그리다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해가 뭐라고 했냐면 1부터 x가 5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럼 A가 양수였다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나올 테고, 그럼 이 해가 1하고 5가 될 텐데, 그죠? 그러면 1부터 5까지 나오려면 작은 범위가 돼야 되지. 큰 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구나. A는 5보다 크면 안 된다. 존재할 수가 없다. 1부터 5 사이의 범위가 존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A는 뭐다? 음수일 때가 되겠구나. 또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리면 또. 여기가 1하고 오겠구나. 그래야지만 0보다 크다. 큰 범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1부터 9까지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그래서 A는 음수가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가 음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와 계승을 또 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A가 음수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또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 내가 음수인지 몰라도 맞았다라고 해서 그냥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각인에 쓰면 1하고 5가 근이니까 1 더하기 5가 A분의 마이너스 12가 된다. 맞죠? 두 분의 합이니까. 두 분의 곱은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리 바꾸죠? 그럼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걸 항상 좋아해요. 아마 해설일지에서 그렇게 안 풀 수도 있는데 왜 그래프로 계속 풀어주고 있냐? 결론은 어려운 문제는 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나중에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개념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해설지도 우리가 볼 때 해설지가 개념대로 확장되는 대로 풀어주지 않은 거면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보니까. 그래서 안 그렸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엄청 좋은 거나. 사실 실제로 보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다 출제자들이 다 한 게 아니라 해설지들은 보통 이제 알바생들이 많이 써요. 대학원 알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쉬운 문제들은 막. 선생님도 보면 알겠지만 강의할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문제집 맨날 바뀌잖아요. 아무 문제도 안 풀고 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보자마자 곧바로 푸는 거야.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것만 푸냐 진짜 어려운 문제들만 풀고 연습해서 들어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꼬아놓은 문제 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솔직히 수업 준비할 때 어떤 것도 풀고 들어오지 않아요. 참고로 안 하겠지만 선생님 이 책도 교사용이 아니에요. 아무 해답이 없어요. 어떤 필기장도 없죠. 선생님이 하나도 풀지 않았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번에 이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오자마자 푸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 얘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을 통해서 푸는데 한 번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1분도 막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그게 이제 막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킬러 문항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풀어봅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은 그런 문제들은 접근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착오 좀 겪어야 돼. 여러분 풀어줄 때는 그 시행착오를 다 겪는 거를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해설지는 사실은 그 시행착오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보자마자 그 풀이 방법이 딱 나왔다. 그런 문제도 있죠. 쉬운 것들은. 근데 어려운 것들은 한 번에 그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맬 수밖에 없다. 선생님도 당연히 헤매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한 번도 아는 걸 다 푼다. 그럼 정말 수학이 쉬운데 뭐 당연하지만 1타 강사의 현우진도 당연히 다 풀어봅니다. 자기가. 어려운 문제들. 당연히 이런 쉬운 것들은 대부분 안 풀어요.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거든요. 그냥 보면 다 보이는데 뭘 풉니까? 그냥 보면 딱 어떻게 풀지가 다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데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만 푼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센시에서도 진짜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나 비스텝은 뭐 건드리지도 않죠. 솔직히 말해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도 그냥 그 센치 그대로 와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왜냐면 전혀 그런 게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개념도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선생님처럼 되면 좋죠. 그럼 여러분 뭐 항상 뭐 1등급이겠죠. 뭐 당연히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겠고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 최대한. 어떻게 선생님이 저렇게 생각했고 왜 개념으로 저렇게 문제를 풀어냈고 저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인지가 배워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건 여기 해설지에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선생님은 왜 저렇게 그 개념을 가지고 왜 저렇게 생각했지? 왜 선생님 저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해설지마다 여기 한 줄 넘어갈 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써있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채워나갈 수 있으면 그게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망해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거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다 아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고 거의 모르고 대부분 외워서 넘어갔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지만 항상 그걸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짓하고 있는 거야.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맨날 와가지고 야 그래서 좀 내가 되게 힘들게 막 이해시키려고 뭐 비하 비유부터 체크해가지고 막 다 진짜 쓰고 막 그러면서 했겠니? 야 그냥 야 외워 그러고 갔겠지. 그래 안 그래 성윤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하나씩 한 땀씩 다 이해시키면서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공부해주면 지금 좀 늦게 시작했죠. 왜냐면 선행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선행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선생님을 믿고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라. 그럼 나중에 분명히 언젠가 그 빨리 갔던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처럼 선행을 겁나게 많이 해서 저 앞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넘사벽인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걔네들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면 사실 현실적으로 따라잡는 건 쉽지가 않은 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조금 이렇게 삐끗하게 해주고 좀 잘못된 게도 좀 가지고 그래야지. 그냥 한참 앞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조금 삐끗하고 내가 좀 지름길로 좀 가고 내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면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해피한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공부방이나 여기 다니는 거 보면은 요즘 여기 주변에 뭐 퍼스트나 조금 이름 있는 그 학원들이 아니면 요즘 선행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수학 선생님. 수학 선행을 많이 안 해주는 데들이 많더라고. 공부방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힘든 거죠. 애들이 선생님도 가르치기 힘든데 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일상에 이런 데 가면 조금 선행을 되게 많이 해주고 대치령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이유들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좀 불리하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숙제는 337페이지까지가 됐고 내가 여기 뭐 문제들을 조금 주면은 좀 풀어보시고요. 뭐 다 풀 수 있으면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허유 같은 거 다 풀었다면 뭐 하면 되겠다? 라이트 테스트는 열심히 푸시면 되겠습니다.